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부터는 이제 대단원 2단원을 시작을 해볼 거야. 대단원 2단원이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삼각함수라고 써 있죠? 삼각함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 삼각함수는 우리가 대단원 1단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 2단원부터는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건데, 쌤, 삼각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대충 알아. 대충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어. 혹시 이거 기억나니? 뭐라고 읽었어, 얘들아? sin A라고 했었지? 맞죠? 그 다음 이거 아마 기억날 거야. 얘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A라는 각이 있었을 때, A라는 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우리가 sin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빗변분의 밑변을 sine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니? 우리 sin 친구 누가 있었지, 얘들아? 코사인 A도 있었지? 이 코사인 A라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기억 안 난 게 정상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쓸 거고, 코사인 A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을 우리가 코사인이라고 불렀었어요. 쌤, 이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탄젠트 A도 하나 배웠었는데, 탄젠트 A라는 거는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 A라고 배웠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친구를 배웠는데, 얘를 우리가 A 대신에 정의역의 기본인 X로 바꾸고, 얘를 Y는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삼각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삼각함수라고 할 거고, 사실 이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을 오늘 배우겠지. 일단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들아, 얘도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뭘 따질 거냐면 정의역을 따질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 근데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거는 sin x잖아.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야. 얘들아, 근데 얘의 의미가 뭐였어? 각이었죠? 각의 크기. 맞죠? 그래서 쌤, 그럼 x라는 건 각의 크기고,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이 각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단원 이름이 뭐냐면은 네,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각을 한번 주로 다뤄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호도법도 다룰 것 같네. 네, 호도법도 다를 것 같네. 사실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 대충 느낌이 O라는 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이 존재했을 때 얘 이루는,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 용어 정리를 조금 할 건데, 우리가 이 반직선을, 여기 점을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반직선 O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준이 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시초선.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가 얘를 P라고 부르면은 이 OP라고 하는 반직선 있잖아. 얘를 뭐라고 하면은 동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동경. 도쿄 아니야? 농담이에요. 네,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이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초선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각의 크기도 있고 얘에 대한 각의 크기도 있을 거고 얘에 대한 각의 크기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OX라고 하는 반직선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경이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으로부터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O라는 점이 있고 X라고 하는, OX라고 하는 시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두 개의 동경을 그을 건데 P라고 하는, OP라고 하는 시초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이 각의 크기를, 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기로 재보니까 30도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Q라고 하면은 Q라고 했는데 얘도 30도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OP에 대한 동경에 대한 각은 당연히 여러분 30도라고 할 거고 OQ에 대한 각도 30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OP도 30도고 OQ도 30도면은 똑같은 각인데 위치가 다르잖아. 동경의 위치가 다르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동경의 위치거든요. 근데 OQ라는 동경과 OP라는 동경은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시초선으로부터 어떤 방향이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정도 주어진 각을 우리가 양해각이라고 합니다. 양해각. 그러니까 플러스가 기준이니까 플러스각.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이 각을 우리가 음해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플러스의 기준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실제로 이게 공학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CCW라고 부르거든요. CCW. Count, Clock, Walk.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의 반대다. 그래서 CCW라고 부르고 당연히 얘는 시계 방향이잖아. 맞죠? 시계 방향. 그래서 CW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반시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진 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시계. 그러니까 얘는 사실 30도가 맞아요. 30도가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반시계만큼 한 게 30도니까. 근데 이 노란색 잘 봐봐. 얘는 30도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여기 잘못된 게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해서 어떻게 돌아야 된다고 얘들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요만큼의 각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몇 도가 되겠어 얘들아? 여기가 30도고 회전각이 360도니까 얘는 몇 도를 표현하는 거야? 330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니?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몇 도? 예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쌤이 음해각이라고 했잖아. 시계 방향으로부터 30도만큼 회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를 궁금해 할 거냐면은 쌤 그럼 제가 만약에 390도라는 각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390도. 예를 들어서 색깔이 조금 없긴 한데 390도라는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390도라는 각은 이거 좀 지울게. 빨간 색깔. 390도는 시초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390도니까 어떻게 가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390도를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가 390도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360도와 30도로 혹시 생각할 수 있겠니? 이 360도의 의미는 뭐야? 정확하게 한 바퀴가 회전한 거죠. 그래 놓고 또 어떻게? 30도를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니까 여기서 멈추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390도에 대한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냐면 30도에 대한 동경과 390도에 대한 동경은 똑같아야 돼요. 왜? 한 바퀴 돈 다음에 한 바퀴 돌면 어차피 제자리 원점 되잖아. 거기서 30도를 더 가나 아니면 안 간 다음에 그냥 30도를 가나 어때? 동경의 위치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만약에 시초선이 요렇게 있고 시초선이 그 다음에 요런 동경이 있었을 때 만약 여기 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쳐. 그럼 이 P의 의미는 사실 이 P라는 각, 이 OP의 동경까지 각은 내가 몇 도라고도 할 수 있고 30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쵸?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390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0도도 가능하지. 왜냐면은 360도 두 번 하면 720도잖아. 그 다음 30도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는 내가 30도인지 390도인지 750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뭐도 가능하냐면은 마이너스 330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330도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330도만큼 회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건데, 여기까지가 180도잖아. 그치? 그럼 180 가면은 결론적으로 몇 도 더 가야 돼? 150도 더 가야 되죠? 그럼 150도 더 회전하면은 요만큼이 딱 150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게 크기가 나와. 근데 얘를 어떻게 더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봐봐. 여기서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 다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한대. 그럼 얘들아 몇 도? 시계 방향 360, 한 바퀴니까 마이너스 360도를 간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어떻게?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이거 음의 각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양의 각을 더 위주로 볼 거고, 만약 이 벌어진 만큼을 내가 알파 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각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설명해 볼게. 얘는 한 바퀴도 돌지 않고 30도를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360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30도를 간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60도를 한번 행한 다음에 30도를 간 거야. 맞니? 그 다음 얘는 360도를 몇 번 한 다음에? 2번 한 다음에 30도를 간 거야. 맞지? 그럼 얘는 360도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한 번 한 다음에 30도 간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얘나 지금 똑같은 이 위치다라는 거 쌤이 방금 설명을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얘를 보고 얘라고 쓸 수도 없고, 얘라고 쓸 수도 없고, 얘라고 쓸 수도 없고, 얘라고 쓸 수도 없는 거잖아. 왜? 이것만 가지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360도로 표현을 해보니까 뭐만 달라져, 얘들아? 이 값만 달라져요. 맞아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근데 뭐는 똑같아? 아무튼 360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든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30도만큼 움직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OP라는 동경에 대한 우리 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각 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떻게 표현을 한다? 360도를 몇 번 돌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맨 마지막에 아무튼 얘 360도를 n번을 곱하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n은 정수겠죠. 정수인데 0번 하든 마이너스 1번 하든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결론적으로 원위치로 돌아올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알파만큼만 움직이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일반각이라고 한다고요. 일반각의 표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이게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표현법.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동경의 위치인데도 우리가 뭐가 생겨버려 얘들아? 여러 가지의 각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동경의 위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30도든 30도든 390도든 750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360도만큼 내가 원상태를 시켜놓고 30도만큼 움직였다.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서 n은 정수, 그 다음 알파는 항상 우리가 양의 범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약간 우리 상용로그 할 때 정수로그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수소수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라는 각은 결론적으로 동경의 위치를 정하는 거고, 알파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1130도라는 각을 표현을 하고 싶어. 1130도 각을 표현을 하고 쌤이 동경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일단 그럼 1130도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360도가 몇 번 일어났을까? 대충 한 번 일어나면 360, 두 번 일어나면 720, 세 번 일어나면 1080이거든요. 맞죠? 네 번 일어나면은 1440도니까 얘는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뭐가 될 거고 얘들아? 1080도가 될 거고 이 1080도에서 1130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여기다가 50도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360도가 3번 돌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동경의 위치를 정하는 건 뭐다? 이 50도라고요. 이해되니? 그럼 시초선이 만약에 요렇게 있고 OX가 그 다음 여기에 내가 1130도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5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각도를 재서 맞죠?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이어주는 거죠. 얘를 오케이? 이게 1130도에 대한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각이라는 건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값이지만 n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 동경의 위치를 정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얘는 3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n이라고 써줘야 돼. 이거 실제로 예전에 배고고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1130도는 113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50도다 이렇게 나왔었어. 선지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기니디리 문제인데 여기서 애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맞다 했다가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야. 왜? 우리 약속은 이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n으로 쓰기로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가 가능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런 1130도라는 각을 만나본 적이 없어. 실제로 해봤자 진짜 사실 우리는 거의 어디서만 놀아? 0도에서 90도 사이만 많이 놀지 사실 우리가 360도라는 각을 거의 사실 120도 요 정도도 이제 여태까지는 잘 안 썼었죠. 나오기는 했다만 게다가 심지어 180도를 넘는 200도 이런 각은 쓰지 않았다고. 맞죠 여러분? 근데 얘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342도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1040도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물며 뭐까지 가능해? 마이너스 72도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니? 근데 이 마이너스 72도만 한번 다시 표현하는 거 연습해 볼게. 어떻게 된다고? 360도를 일단은 마이너스 한번 갔다가 왜? 야 봐봐 여기 알파는 무조건 양의 값이 되는다며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 거냐면은 플러스 360 마이너스 36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70이야 플러스 360을 계산하면은 몇이 되지? 마이너스 12 빼니까 288 그쵸? 288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36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라는 건 이 마이너스 1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뭘로 쓴다 그냥? 우리는 n이라고 쓴다고. 알겠죠?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72도는 사실 288도 얘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각. 그리고 일단 일반각이라고 하고 마무리를 일단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실제로 노란 박스에 써 있는 거 보이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알파는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 이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 문제까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 아무튼 좌표평면 한번 봐보자. 좌표평면. 이 좌표평면에서 각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얘가 5야. 똑같아. 그 다음에 얘도 결론적으로 각은 중요한 게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각이잖아. 그래서 우린 시초선이 뭘로 고정되어 있냐면은 이 X축으로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시초선은. 알겠죠? 그래서 얘로부터 반시계만큼 도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내가 여기서 그냥 요거는 그냥 똑같이 흰색 쓸게. 얘들아, 만약 요런 각이 있어. 요런 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각도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요런 각도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색깔이 없는데 뭐 요런 각도 있다라고 해보자. 그다음 이 빨간색까지의 각은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동경과 시초선이 벌어진 만큼 요만큼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동경으로부터 여기 노란색 동경까지, 아니 시초선으로부터 노란색 동경까지 이루어진 만큼은 요만큼이지.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파란색까지 벌어진 만큼은 요만큼이죠. 그 다음 시초선으로부터 흰색 동경까지 이루어진 정도는 요 정도죠. 맞죠? 그럼 이 빨간색은 당연히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맞죠?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90도를 넘어가면 노란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알파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0도와 90도 사이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빨간색 동경이 나올 거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 일사분면각이에요. 맞지, 얘들아? 제 일사분면각. 왜냐면 동경이 지금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럼 이 노란색 동경은 무슨 각이라고 부를까, 우리? 센스건. 제 이사분면각이라고 부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알파 각인데, 얘들아, 이 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 쓸게요. 이 알파는 어떻게 돼, 얘들아? 몇 도와 몇 도 사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게 되죠. 맞죠,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파란색을 우리가 제 무슨 각? 3, 4분면각이라고 부르고, 얘들아 쓰진 않을게. 얘도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알파가 몇 도와 몇 도 사이? 180도와 270도 사이. 그치?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아. 여기가 0도 라인, 여기가 90도 라인, 여기가 180도 라인, 여기가 270도 라인,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물론 여기는 0도 말고 몇 도 라인이라고 봐도 돼? 360도 라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니?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4분면각이라고 해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몇 사분면,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제 몇 사분면각이에요 이렇게 부르고요. 1사분면각이냐 아니면은 2사분면각이냐 아니면은 3사분면각이냐 아니면은 4사분면각이냐에 따라서 각의 범위가 나눠지는 거고, 제 1사분면 1사분면각 각이라고 쓰고, 이 제1사분면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다고?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고. 맞죠? 근데 사실 이 0도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0도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아니다. 얘들아, 이거는 나 얘 색깔이랑 상관없이 쓸게. 잘 보이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맞죠? 얘들아, 이거 세타라고 있고 각의 미지수를 많이 써요. 세타라는 거는. 세타 도라고도 표현할게, 그냥. 사실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도까지?
90도 사이를 우리가 제1사분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 0도와 90도가 되는 거고, 앞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0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90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표현이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 제 2사분면각은, 그치? 제 2사분면각은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부터? 90도부터 300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도까지? 180도까지. 우리가 이 마인드 있어야 돼. 0도, 90도, 180도, 270도. 알겠죠? 그 다음 제 3, 4분면각은 얘도 똑같은 거 계속 써야 돼.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도부터? 180도부터. 맞죠? 여기서부터니까. 맞니?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도까지? 270도까지 우리가 제3, 4분면각이라고 하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마지막 제 4사분면각이죠. 제4사분면각. 이 제4사분면각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잖아. 즉 뭐라고 써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270도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360도까지를 우리가 제4사분면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린 뭐만 기억하자 얘들아? 0도부터 90도, 90도부터 180도, 180도부터 270도, 270도부터 360도 요 각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앞에 있는 어차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얘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잖아. 표현만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제4분면에 대한 각을 우리가 표현을 해본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얘들아 그럼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볼까? 조금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 900도를 일반각으로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분면으로 표현했을 때 몇 사분면 각인지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동경을 실제로 그려서. 그 다음 얘는 일단은 360도가 몇 번 돌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몇 도가 추가적으로 돌았는지를 봐야 되잖아. 맞죠? 얘들아, 물론 이게 처음에 요거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얘를 360으로 나누는 건 나쁘진 않아. 360도로 나누면은, 사실 얘는 720도와, 720도와 몇 도로? 플러스 180도.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720도와 마이너스 180도가 합쳐진 건데, 잠깐만, 180도 하면 조금 별로 보기가 안 좋네. 910도 해야겠다. 910도. 얘는 190도죠, 여러분? 조금 여러분 잘 보이라고 숫자를 좀 바꿨어. 190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90도. 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그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90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이 알파라는 거는 양수각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기로 했어, 우리 아까? 플러스 360, 마이너스 360 하기로 했었잖아. 맞니?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뭐가 돼요? 170도가 되는 거 맞나? 맞죠? 170도가 되는 거 맞죠? 170도.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마이너스 1080도니까 360도 마이너스 3번이잖아. 맞아? 이해되니? 요거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사실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마3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 얘들아? n이라고 쓴다고. n. 약속 자체를.
n이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했어. 그 다음에 이 170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얘를 4분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쵸? 4분면에 표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얘는 고려할 필요 없다고. 얘만 보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반시계 방향을 170도만큼 갈 건데 여기가 180 라인이었잖아. 180보다는 살짝 10도 모자라야겠네. 맞니 얘들아?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뭐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910도의 라인이 동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맞죠? 그래서 요만큼은 우리가 17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몇 사분면 각이다? 제 2사분면 각이다. 물론 이거는 내가 그려서도 판단을 했지만 이 170도가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으니까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제 2사분면 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부분 다 봤어. 그 다음에 네, 일단 필수예제 1번을 먼저 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고 필수예제 2번을 할게요. 지금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이래. 그다음 세타라는 친구가 제 1사분면 각이래요. 맞죠? 제 1사분면각. 그럼 제 1사분면은 0도부터 90도 사이잖아. 그래서 내가 세타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세타라는 거는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다고?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고. 근데 어떤 0도 얘들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0도. 플러스 0이니까 굳이 안 쓸게. 그 다음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90도가 된 이 사이에 있다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맞죠? 근데 이 n은 아무런 정수, 어떠한 정수여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마이너스 1억이어도 되는 거. 그건 나도 모르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n은 임의의 정수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하래. 그다음 3분의 세타에 대한 동경을 물어봤으니까 다 3분의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3분의, 그러니까 3분의 1로 곱할 거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20도 곱하기 n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세타라는 건 이 각과 이 각 사이에 있는 거야. 120도 곱하기 n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지? 이해돼? 근데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하래. 얘들아 이것만 가지고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할 수 있어? 절대 알 수가 없죠. 여러분한테 뭐 시킨 거냐면은 야 어차피 n은 임의의 정수라며. 맞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봐. 그냥 요 문제야. 알겠죠? 그럼 사실 n은 임의의 정수라 했으니까 사실 모든 정수가 다 된다 했죠. 지금 뭐 언제까지 다 해요?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규칙이 생겨요. 알겠죠? 그럼 내가 제일 편한 n에다가 0부터 한번 넣어볼게. 그냥 제일 편하게. 0 넣으면 어떻게 돼? 0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얘는 30도죠. 그 다음 0도와 30도 사이는 실제로 0도와 30도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몇 도다? 몇 사분면 각이다 얘들아? 제 1사분면 각이다. 맞니? 제 1사분면 각. 그 다음에 n에 1 넣어. n에 1 넣어. 알겠죠? 그럼 1 넣으면은 얘는 몇 도? 120도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150도 되는 거 맞니 얘들아? n에 1은 120 더하기 30이니까. 그럼 120과 150 사이에 있다는 거는 대충 한 요 정도에 있겠죠. 요 정도. 맞니? 제 몇 사분면 얘들아? 제 2사분면이지. 맞지? 지금 이러다 다 나오겠어요. n에 2 넣어봐. 그럼 2 넣으면 몇 도 나와? 몇 도? 240도.
다음 3분의 세타. 그 다음 얘는 몇 도 얘들아? 270도 나오겠죠? 얘네가 2 넣으면은 240 더하기 30이니까. 그 다음 얘는 제 몇 사분면? 보자. 240도면은 여기. 대충. 그 다음에 270도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대.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무조건 제 3, 4분면이죠. 만약 이게 270도가 아니라 290도였다. 그러면은 3인지 4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270도보단 작으니까 이 270도, 이 라인 270도라 했다. 얘보단 작으니까 몇 도? 3, 4분면인 거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럼 언제 다 해요?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N4 넣어봐. 3 넣어봐. 그 다음 3이니까.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얘 360도죠. 그 다음 3분의 세타. 그 다음 얘는 390도지. 그 다음 360도가 여기고, 그치? 한 바퀴 돌아서. 390도는 한 바퀴 도는 다음 30도 더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각이잖아. 즉,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얘들아 봐봐. 어차피 n에다가 3을 곱하면 120 곱하기 360도가 나와요. 즉, 여기서 그냥 한 바퀴만 더 돌게 된다고.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서 n을 4를 넣어. 그럼 예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다? n에다가 1 넣은 거에다가 한 바퀴가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한 바퀴가 그냥 추가되는 거라고. n 0과 3도 우리가 그냥 플러스 360도 되는 거고. 한 바퀴 차이인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대입은 뭐까지만 한다? 얘까지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이거 물어볼 수, 그럼 결론적으로 반복될 때까지 하나요?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제 어떤 팁을 드리냐면 얘들아 여기 3분의잖아. 3분의잖아. 그러니까 3으로 넣었죠. 360을 3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60이 되기 위해서는 n이 3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3번만 대입하면 돼요. 순서대로 3번. 0, 1, 2를 넣든 1, 2, 3을 넣든 2, 3, 4를 넣든 막말로 나는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n에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20도에서 뭐 마이너스 90도다. 차이다. 요걸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얘랑 누구랑 얘들아? 얘랑 360도 차이인 거야. 3칸 차이. 이해돼? 근데 제일 편한 건 당연히 뭐부터겠어? 0부터가 제일 편하겠죠. 그러니까 0부터 여기 이 분모를 보고 이 횟수만큼 대입을 하면은 아마 제일 편하게 답이 나올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는 뭐 3분의 세타를 물어봤지 만약 4분의 세타를 물어봤다. 그럼 나 같으면 4번 대입하죠. 5분의 세타를 물어봤다. 5번 대입할 거예요. 알겠니? 2분의 세타를 물어봤다. 아마 나는 2번 대입할 거야. 0과 1. 0, 1, 2, 3. 0, 1, 2, 3, 4.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긴 해. 그래서 답은 제 1, 2, 3,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1, 4분면각을 0도부터 90도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0도부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9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3분의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세타에 대한 부등식을 바꿔준 다음에 하나하나 넣어봐라. 알겠죠? 근데 몇 개 넣어보라고? 이 분모 개수만큼 넣어보라고요. 순서대로. 알겠죠? 근데 0이 제일 편하니까 0부터. 이해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할 게 조금 중요한데 이건 이제 뭐 개념이 아니라 문제로서 나오는 거거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다. 그러니까 동경이 2개 나올 거야, 4분면에다가. 근데 위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관계를 성립을 하는지 표현하시고 이런 문제거든요. 말로선 조금 어렵지만 봐봐. 만약에 1번 두 동경이 일치. 이게 1번이야. 알겠죠? 두 번째. 두 동경이 잠시만 얘들아 요거 좀 지울게. 공간이 좀 작을 것 같다.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한테 좀 크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크게 그릴게.
세팅 좀 할게. 두 동경에 위치한 게 총 5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5가지 케이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두 동경 일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얘들아 너무 길잖아. 어차피 두 동경이라 했으니까 그냥 나 일치라고 쓸게. 알겠죠? 일치.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X축 대칭. 아니다, Y축부터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X축 대칭 볼게요. 네 번째가 요렇게 쓸게. 한직선 다른 방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Y는 X 대칭. 갑자기 이게 뭐냐? X축, Y축, 일치, Y축 대칭, X축 대칭, 한직선 다른 방향, Y는 X 대칭.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4분면에 두 개의 동경이 있어요. 그래, 이 두 동경은 내가 알파와 베타로 표현을 할 거야. 알겠죠? 이 두 동경을 내가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할 거고, 이 알파와 베타라는 동경이 결론적으로 일치했을 때, Y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한직선 다른 방향일 때, Y는 X 대칭일 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뭐냐? 요걸 볼 건데, 얘들아, 일치 봐봐, 일치. 이렇게 생겼어. 그냥 나는 1사분면만 본 거야, 1사분면. 만약에, 알파를 표현하는 동경이 요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만약에. 요렇게. 얘가 알파죠, 그러면은. 맞죠? 얘들아, 근데 베타라는 동경도 일치해야 돼. 똑같이 생겼대. 그럼 어떤 식으로 생겨야 돼? 똑같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가 베타죠. 맞아? 얘들아, 그럼 알파랑 베타랑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 5가지 케이스는 더하거나 뺄 거예요. 그럼 너네 생각에는 알파랑 베타라는 각을 더했으면 좋겠어? 뺐으면 좋겠어? 뺐으면 좋겠죠. 왜? 둘이 똑같잖아. 그럼 빼면 뭐가 돼, 얘들아? 0도가 되죠? 맞네,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땐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얘들아? 0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일반각으로 표현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얘들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0도가 된다예요. 포인트는. 이해돼? 그래서 판단하는 거야. 알겠니? Y축 대칭 없으면 어떻게 생겨요? Y축 대칭해야 되니까 실제로 X축, Y축 한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 요런 식으로 그렸을 때 만약에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다 그릴 건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어떤 팁을 그리냐면 그릴 때 얘는 내가 사실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45도처럼 그리지 마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좀 이따 너네한테 강조할게. 얘들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려서 보는 거야 라고 할 텐데 너네가 그릴 건데 절대 45도처럼 그리지 마. 왜냐면은 그럼 너네가 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20도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예쁘게 나와. 얘가 알파예요. 이해돼? 오케이? 일단 근데 얘가 Y축에 대해서 접었대. 그럼 얘가 이렇게 접으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은 두 동경이 Y축에서 대칭이려면 대충 모양이 요런 모양인 거 맞아? 팩트죠, 여러분? 실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Y축에서 대칭이지? 그럼 베타라는 각을 표현하려면 어디서 표현하냐면 무조건 어디서부터? 일반각이니까 시초선으로부터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돌아야 돼요. 요만큼. 맞네, 얘들아? 요만큼. 얘들아, 이게 베타가 되는 거. 이 파란 만큼이. 얘들아,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 알파랑 베타랑 뭐 하고 싶어? 뺄 거야? 빼봤자 요만큼 나오잖아. 대충 뭔지도 모르잖아. 얘들아, 근데 얘랑 각이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가 돼, 얘들아? 180도. 아니야! 뭐라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180도가 돼버리죠. 이해되니, 얘들아? 즉, 알파와 베타를 뭐 하면은
더하면 뭐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근데 우리 표현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180도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맞니 얘들아?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3번 봐봐. 얘들아 얘는 두 동경이 뭐에 대해서 X축 대칭이래. 그럼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얘는 그려볼게. 얘도 잠시만 그림 좀 예쁘게 그리자. 나 요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줘야 되거든. 얘들아 X축 대칭이니까 빨간색을 요렇게 그려주면 조금 더 얇게 요렇게 그려주면은 얘들아 X축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생겨? 아씨 분필 들어갔어. 요렇게 생기죠? 맞네 얘들아? 얘들아 그럼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알파는 어떻게 표현해? 요만큼이 알파가 되는 거고 그렇지? 파란색 잘 봐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릴 거야. 어디? 파란색 만날 때까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맞네 얘들아? 그럼 내가 또 너네한테 물어볼게. 알파랑 베타랑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 또 더 하고 싶죠? 왜? 그럼 얘가 딱 빈자를 채워주면서 뭐가 돼? 360도가 돼버리죠. 즉 그럼 알파와 뭐를? 베타를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360도가 되는 거죠. 맞니?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 깐 사람은 쌤 이거 굳이 360도 써야 돼요? 아니요. 어차피 이거 360도로 묶이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야 근데 306도 곱하기 n이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나 어차피 n은 이미 정수인데 뭐가 달라? 그래서 사실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표현만 좀 다른 거고. 이해되니? 네 번째. 무슨 느낌인지 오지 얘들아 요 문제. 한직선 다른 방향 볼게요.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아는 표현은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봐봐. 원점 대칭이니까 만약에 요만큼이 알파였다. 요만큼이.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한 직선이긴 해. 근데 다른 방향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서 반대쪽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부터 반시계 돌려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처음에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돼. 얘가 베타라고. 그럼 내가 너네한테 또 물어볼게. 야, 너네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맞죠? 빼고 싶죠? 베타랑 알파랑. 왜? 베타에서 뭐를? 알파를 어떻게 하면은 빼면 뭐가 나오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 없어지니까 일직선 나오잖아. 즉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180도가 되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직접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맨 마지막 y는 x 대칭 한번 봅시다. y는 x 대칭 보면은 얘는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만약 알파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접어주면은 약간 요런 느낌. 이해돼? 근데 베타 표현 어떻게 된다? 여기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만큼이 베타야. 맞네 얘들아? 요만큼이 베타라고. 그럼 알파랑 베타랑 뭐 하고 싶어 얘들아? 더 하고 싶죠? 왜냐면은 알파가 여기를 채워주면서 몇 도가 되더라? 90도가 되잖아. 즉 알파에다가 뭐를? 베타를 뭐 하면? 더하면 몇 도가 된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90도가 된다. 맞네 얘들아? 이렇게 5가지 케이스예요. 얘는 그냥 지울게. 이해돼? 그래서
일치. y축, x축, 그 다음에 한직선 하나만. 원점이라고도 부르고 y는 x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일단 여기 시험 문제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이 꽤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외워? 야, 미친놈이야? 이걸 왜 외워? 이거 외워서 하는 애들은 도라이야. 알겠니? 외우지 마. 어떻게? 그려서 그려. 첫 번째 그려. 그 다음 더할지 뺄지 결정해. 보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도인지만 쓰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 맞죠? 얘들아 지금부터 영상 일시 정지하고 직접 A4 용지 100지 또는 노트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그려봐. 색깔 써서 하는 게 처음엔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각달 때 대충 몇 도 얘들아?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얇게 따라고 했어. 그래야 내가 더할지 뺄지가 확실하게 보여. 알겠죠? 45도로 하면은 잘 안 보인다고. 왜냐면은 아니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얘 한번 들어볼게. 단순하게 내가 만약에 Y축 대칭이래. 근데 만약에 내가 두 동경을 Y축 대칭이라 해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오케이?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해. 여기를 베타라고 해. 그럼 요거를 사실 더하는 게 맞는데 45도처럼 그러면 얘랑 비슷하니까 빼면 90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멍청한. 이게 45도랑 닮아서 그런 거야. 근데 45도랑 안 닮게 그리잖아. 이걸 뺄 생각을 한다고? 아 절대 안 해. 더할 생각밖에 안 하지. 알겠네 얘들아? 그래서 얇게 따라하는 거야. 지금 멈추고 그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스킵 풀었다라는 영상 지금 재생했다라는 건 다 그린 거지. 나 이거 지울 거야. 알겠죠? 이거 지우고 어렵지 않았었어. 그치 얘들아? 어려운 사람은 한번 다시 설명 보면 돼. 너네 한번 그려봤으니까. 오케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필수예제 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 필수예제 2번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세타와 7세타를 표현하는 각이 일치할 때 라고 써있어. 근데 사실 이건 너네가 직접 해보고 난 밑에 있는 거 할까? 너무 쉬워서 뭘로 할까? 2-2번 할게 나. 일치는 너무 쉬워서 나 2-2 할게. 외우지 말라 했어. 알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나? 세타와 11세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일단은 X축에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각을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각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세타 11세타 써있지만 우리는 일단 하던 대로 알파와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져? 둘이 뭐 해야겠어? 둘이 뭐 해야 돼 얘들아? 둘이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뭐가 된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360도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알파 베타가 뭐야? 세타와 11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세타와 11세타니까 결론적으로 12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걸 전부 다 뭘로? 12로 다 나눠주면은 세타는 30도 곱하기 n이 되면서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n은 당연히 뭐겠어? 얘도 임의의 정수야. 내가 말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이 무슨 뜻이야? n은 알 수 없다야. 다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있어요. 세타는 몇 도? 안 보여. 90도와 180도. 이사분면각 아니고 그냥 90도와 180도라고 써있어. 맞죠? 그럼 n에 내가 뭘 넣어서 여기 사이에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 넣으면 딱 90도잖아. 그치? 4 넣으면 뭐 나와? 120도. 맞죠? 5 넣으면은 150도니까 또 성립하죠. 또는 150도. 맞지? 6 넣으면 180도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120도 아니면 150도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안 어려워. 얘들아, 나 그 5개 나도 안 외웠어. 나도 안 외웠는데 너네가 외워야 될까? 아니겠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더할지 뺄지만 판단하고
관계식만 추론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